KBS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산불, 지역별 상황, 또 이런 동시다발적인 산불 원인이 뭔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홍성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밤에도 불이 확산됐다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자 지금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통 검게 그을린 이곳은 원래 염소를 키우던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산불로 축사가 모두 타버렸고 농기계도 망가져버렸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불이 확산하면서 홍성군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주민들이 갈산중학교와 갈산고등학교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홍성군 서부면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1,400여 헥타르입니다. 남은 불의 띠는 12.8km가량이고 진화율은 오전 10시 기준 70%가량입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이 난 야산에서 공사를 하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을 비롯한 시설물 7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계속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오늘도 홍성군 서부초와 서부중학교를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네, 실제 민가 피해 상황 전해주셨는데 지금 충남 홍성 상황 봤고 그제였던가요? 대전 충남 금산의 대전과 충남 금산의 경계 지역에서도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죠?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과 충남 금산 경기 지역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에 불이 계속 번져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 67%가량 되는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기 3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은 화선은 7.2km, 산불 영향구역은 625헥타르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15곳에서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남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오늘이 충청 지역 산불 진화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산불 상황 전해드리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했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산불 상황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산불 3단계가 발령이 됐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 자 지금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불 지휘본부가 마련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서 불길이 확산한 상황입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오가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 송광면에서는 오제 오후 1시쯤 불이 났습니다. 산불 영향권이 127헥타르로 넓어지면서 오늘 새벽 5시에 산불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밤사 헬기가 투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길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진화율은 새벽에 4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속은 초속 3m에서 8m 정도인데요. 산림당국은 오전에 최대한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진화 인력 680명을 투입해 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순천 송광사가 있어서 산림당국이 송광사 방향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현장 인근의 평촌마을과 산청마을 주민 89명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순천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전남 순천 송광면에서 난 산불, 지금 진화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상황 보셨습니다. 자, 순천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이번엔 전남 한평으로 갑니다. 역시 강한 바람이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자, 이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는데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뒤로 보시다시피 마을 곳곳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무뿐만 아니라 주택가 밭작물에 불에 타거나 그을린 곳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산자락에는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길이 번지자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진화 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11대를 투입해 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헬기가 가기 힘든 곳에는 진화대원 900여 명을 동원해 저지선을 만들고 불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전남 한평은 어젯밤 10시 50분에 산불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불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 만에 2단계로 격상됐고 불이 나고 11시간 만에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 12시 20분쯤 한평군 대동면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북서쪽인 한평군 신강면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475헥타르, 진화율은 65%이며 잔여화선은 6.9km입니다. 현재 한평군 신강면 주민 40여 명이 경로당 등 4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산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군 신강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거의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산불, 충남 그리고 전남 지역 상황 봤는데 경북 영주시 박달산에서 난 산불 상황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1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하는데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들도 일단 모두 귀가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자, 큰 불 잡혀서 일단은 상황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산불헬기 23대가 동원됐었는데요.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산림당국은 2시간 전인 오전 9시를 기해 산불 주불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불이 난 지 19시간여 만입니다. 산불은 영주시 평읍면 오은리의 박달산에서 어제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6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밤사이 인력 800여 명과 진화 장비 100여 대를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21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인명 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약 5km 정도 거리에 마을이 있어서 산림당국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가 방향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이곳을 위주로 불을 껐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평은 1, 2와 오은 1위 마을 주민 80여 명은 모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때 교통 통제가 이뤄졌던 영주에서 봉화 방향 915번 지방도 일부 구간도 현재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편흥면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북 영주 박달산에서 난 산불은 큰 불길을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자, 앞서 지역별로 산불 상황 봤는데 재난미디어센터에서 분석한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산불은 5건인데요. 이 중에서 3단계인 산불은 4건입니다. 이렇게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3단계 산불 4건이 동시에 진행된 적은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산림청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바람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홍성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이 제공한 상황도인데요. 여기 산불은 지난 일요일 발생해서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47시간이 지났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도를 보면요. 여기 커다란 주요 화선은 거의 다 진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위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밤사이에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남동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불이 북쪽으로 번진 겁니다. 이 비화로 홍성 산불의 피해 면적은 1,454헥타르를 넘었고요. 오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이 바닷가의 민가 쪽으로도 불이 확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떨어진 갈산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추가 대피를 했고요. 이번 산불로 발생한 대피 인원은 300명에 이릅니다. 현재 진화율은 69%까지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고요.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인력 2,800여 명 등 이 홍성에 가장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민가가 많아서 저녁에 비가 올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산불 상황도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충남 홍성 산불이 가장 좀 심각하다. 이 지역 진화 작업을 서둘러야 된다는 지금 보도 전해주셨고, 자 그리고 전남 한평 산불이 어젯밤 늦게 이제 3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곳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남 한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불길이 반 이상 잡힌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이쪽에 민가가 모여 있는 쪽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광면, 월암리, 삼덕리 일가의 민가 밀집 지역은 불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화선이 남아 있고 이 지역에 계속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서 확산 우려도 계속 있습니다. 현재 주민 43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데요. 이쪽 연암리는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아직 화선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 불이 잡혔다는 상황도가 올라왔는데 현재는 다시 불길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이 한평 산불의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475헥타르이고요. 지금 진화율은 65%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전남 한평 상황 봤는데 한평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전남 순천 이곳에도 오늘 아침에 이제 산불이 또 확대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순천 상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순천이 오늘 아침에 3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129헥타르로 확대되면서 3단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현재 진화율이 66%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바람이 지금 최대 초속 10m로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산불이 진행 중인 충남과 호남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지자체의 재난 문자와 KBS 뉴스 등을 확인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림청 연결해서 산불 진화 작업 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이어질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초로 산림청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정철호입니다. 네. 네, 지금 많이 바쁘실 줄 알지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네네. 저희 기자 보도에 보면 경북 영주 산불은 큰 불길이 잡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산불 3단계가 계속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지역별로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도 이렇게 3단계 대형 산불이 아침까지도 5곳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사례는 좀 아주 이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응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영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인력들을 투입해서 다행히 진화가 되어서 이제 조금 부담을 조금 덜었고요. 네. 현재는 이제 나머지 산불들이 이제 타고는 있지만 크게 심각하진 않고 나머지 3단계 지역들이 좀 위험한데 아까 리포트에도 보신 대로 홍성하고 또 금산과 연계된 대전, 한평, 순천 요 지역들을 잘 대응을 하면 오늘 어느 정도 좀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처럼 그렇게까지 대규모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네.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산불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자, 지금 대변인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앞서 저희 이제 재난미디어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도 보면 네. 홍성 지역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이곳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1000헥타가 넘은 것도 큰 건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화가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헬기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다 그러더라도 또 여러 곳에서 나서 이제 그쪽에만 집중 배치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진화율은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산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헬기가 다시 물을 떠가지고 오고 이러면 그 순간에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헬기를 일출과 동시에 투입을 했지만 진화율이 크게 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산불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가나 인명, 시설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해서 지금 헬기를 집중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홍성 지역도 오늘
좀 줍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헬기가 많이 동원이 돼도 결국 인력들이 동원돼서 잔불 정리도 하고 또 화산도 네. 막아야 하고 네네. 무엇보다 우리 산림 진화 요원들 네네. 작업자들 안전에 특히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도 속속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 좀 진화 네. 작업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자, 네. 주민들 추가로 좀 대피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고려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낮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불길이 이렇게 퍼져가거나 이렇게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대응할 것들을 예측하면서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네. 밤에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홍성 같은 경우도 야간에 막 밤 12시가 넘어서 대피하고 이런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우선 지금 낮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곳들이 금산과 연접된 대전 이렇게 같이 붙어서 지금 산불이 타고 있는데, 시내권과 조그만 피해가 확산이 되면 시내권과 좀 가깝기 때문에 그쪽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남 지역에 지금 한평과 순천에 큰 산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있는 곳과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게 바람이 불면 쉽게 또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안내 이런 데 좀 귀 기울여서 잘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큰 불길이 잡혔다 하더라도 네.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재난 안내에 대해서 좀 계속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셨고, 자, 네. 앞서 저희가 민가 시설물이 직접 불에 타고 이런 피해도 봤습니다. 좀 네. 지역별로 피해 집계가 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제 어젯밤 오늘 오면서 그렇게 많이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진전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전히 피해가 큰 지역은 홍성 지역이죠. 홍성은 워낙 구역이 넓고 또 영농을 한다거나 민가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피해 구역 안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주택이라든가 창고, 축사 이런 걸 파악해서 한 71동 정도의 피해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대전 금산 지역은 이제 주택 하나, 암자 하나 피해가 있는데 더 이상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추가 피해가 있는 곳은 한평 지역에 그쪽은 주류 공장, 이제 복분자 술 공장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공장 4동 피해를 입었고요. 축사 2동, 비닐하우스 2동 이렇게 피해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행인지 오후 늦게 이제 비 소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네.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진화율이 한 60%, 70%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 네. 진화 계획이라고 할까요? 좀 간략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불 진화는 이제 우선은 공중에서 헬기가 큰 불을 잡아주고 또 지상에서 이제 인력들이 들어가서 작은 불을 같이 잡으면서 더 이상 살아나거나 이렇게 불이 확산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저희가 국방부라든가 소방, 경찰 이런 유관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99대, 95대 정도의 헬기가 지금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력들도 좀 내일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소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좀 비 소식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후 늦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낮 시간 동안 저희는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화 인력들 안전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초로 산림청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원인, 진화 대책 또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서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말부터 이제 여기저기 산불이 발생을 했고 또 지역별로 이제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네. 지난해랑 비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큰 불이 났었고 네. 최장 기간이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른바 동시다발 산불 원인을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고온 건조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건조가 문제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내린 강우량과 비교하면 한 4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충청도나 이쪽 서해안 지역은 평년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굉장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게 되면 산불에 산림에 그 산불 연료라고 불이 타는 낙엽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수분 함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포함 정도가 한 15% 정도 되면 한 35%와 비교해서 발화력, 불이 붙는 확률이 한 25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 습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 중에 실효 습도, 상대 습도가 계속 낮다 보면 실효 습도도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실효 습도는 이제 목재의 어떤 건조도라고 볼 수가 있고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효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산불뿐만 아니라 이 건물 화재도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효 습도가 한 40%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분 함수율, 연료의 수분 함수율이 한 1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통계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 그 횟수가 한 7에서 12건까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건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아까 기온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덥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열기에 의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다시 또 습도가 내려가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금 1.5도 이하로 지구 온도를 좀 유지하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한 온도가 1.5도 정도 상승하면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한 8.6% 정도 더 증가하고요. 2도 정도 증가하면 한 13.5% 정도 더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 기온과 이상 건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 그다음에 건조한 상황이 계속 맞물리는 상황. 지금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잠재적인 위험이 지금 곳곳에 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람도 많이 붑니다. 지금 지역별로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고온에 건조에 바람도 큰 영향을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홍성이나 이런 데 바람 때문에 산불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 동해,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서쪽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에 이 바람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3단계 간 그 지역들이 되게 보면 순간 풍속이 한 10m 이상씩 그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초속 6m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 산불의 확산 속도가 한 26배 정도 빠릅니다. 엄청난 속도가 늘어나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산불이 보통 산에서 발생하는데 산이 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가 한 30도 정도 되고 6m 정도의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불면 경사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평지에 비해서 79배나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바람이 불면 경사면에 부딪혀서 가속이 붙는 뭐 그렇게 설명이 그러니까 경사가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불이 이렇게 눕겠죠. 그렇죠. 누우면서 여기 연료가 있으면 연료를 타고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의 피해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확산이 빠르고 19년에 저희 그 고성 속초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초속 한 36m 정도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산불이 시간당 한 5.1km씩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당 5km요? 그러니까 그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바람 때문에 그만큼 지금 진화도 더 힘들고 그만큼 인력들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앞서도 저희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비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 불티가 그러니까 보면은 전남, 그러니까 대전, 충남, 금산의 경계 지역, 뭐 충남 홍성, 또 전남 한평과 순천,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화 현상이 산불의 또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날비 한자로 하면 날비자거든요. 그렇죠. 불이 날아다닌다. 불똥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튀는 현상을 저희가 비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열기에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네. 그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 바람이 옆에서 불게 되면 그 바람을 타고 불똥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km까지도 불똥이 날아가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2009년도에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그 통계에 의하면 그 바람을 타고 불똥이 한 35km까지 이동을 35km 했다는 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호주의 때문에, 경우가. 네, 호주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한 2km 정도. 2km도 그렇게 굉장히 짧은 거리가 먼 아니죠. 먼 거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화 현상에 의해서 뭐 점프 뛰듯이 네. 불이 점프 뛰듯이 뛰면서 불이 나다 보니까 그 진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뭔가 태운다거나 할 때 불티가 날아가다 꺼질 거라고 방심하기도 하는데 네. 진짜 2km까지 예상할 수 있다면 정말 네. 위험할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뭔가 작업 뭐 태우는 네. 과정도 있겠지만 요즘 아무래도 이제 봄이고 네. 또 나들이 객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는 긴장감이 좀 풀리는 상황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 처벌도 강화하겠다. 뭐 사실 이런 방침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실화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거의 대부분은 실화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법은 굉장히 나름대로 좀 강화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화기를 들고 네. 그러니까 라이터나 이런 걸 들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이 되시면 네. 한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아니 입상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입상 과정을 검사도 혹시 하던데요. 예. 깜빡하고 라이터를 들고 가시더라도 네.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수집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네, 버리고 네.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 그러다가 발각이 되시면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강화된 게 그 100m 산을 중심으로 해서 100m 이내에서 발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소각을 하던 쓰레기를 태우던 하여튼 불을 태우다 걸리게 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그 벌금형을 맞을 수 있고요. 방화를 하다가 걸리면 7년에서 15년까지 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강릉에서 토치로 네네. 방화하신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약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때우시는 집 앞마당에서 불을 때우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태우시는 분들이 아니 나는 괜찮겠지 뭐 내가 태우다가 걸리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도 태우면서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었는데 뭐 이거 태운다고 뭐 상관 있으려나 이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게 불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강한 바람이나 이렇게 불게 되면 그 불똥이 튀어가서 산에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어떤 여태까지도 그랬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소각이나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들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체감을 못하다는 네,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맞습니다. 좀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네. 좀 알릴 필요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아까 저 지난해 삼척 울진 산불하고 비교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동해안을 따라서 크게 번졌고 네. 그래서 장기간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인근 지역들도 붙어 있긴 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산불 확산의 경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형입니까? 올해가 좀 특별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산불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해안이죠. 강원도나 경북 네.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침엽수도 많고 네. 봄에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바람 바람이 때문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동쪽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쪽에도 워낙 이제 강수량이 적었고요. 네. 지금 호남 지역도 지금 뭐 강수가 굉장히 적어서 논농사도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조했고 네. 거기다가 지금 태백산맥을 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네. 강하게 부는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어떤 작은 불씨가 튀어서 이렇게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남부지방에 지금 가뭄도 심했고 네. 여기에 바람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 봐서 또 좀 더 자세히 한 얘기 드릴 게 있으면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산림과학원 이서구 박사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현지 주민들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충남 홍성 산불 관련입니다.
지금 서부면 남당리에서 이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용태 이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이장님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방송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하고 계시는 곳은 좀 산불 현장하고 좀 떨어진 곳인가요? 좀 안전한 곳이죠? 예, 좀 떨어진 데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홍상 지역 산불이 저희도 많이 위험하고 좀 심각하다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민들 대피 명령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그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사무소 이쪽으로 다 대피해서 지금 안전하게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 직접, 그러니까 민가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민가도 많이 피해 입었고 그 축산 이런데 농자재 하우스 이런 데가 많이 탔어요. 네. 자, 저희 이게 앞서도 그 민가 시설물 불에 탄 장면이 화면으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분들 대피하셔야겠지만 직접 또 불 끄는 작업에 또 나서기도 하고 하셨다는데 불이 좀 확산될 상황 당시에 우리 주민분들 상황은 어땠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불이 확산될 때는 면과 군, 도 이렇게 이제 소방청과 산림청에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민가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을 다 구조하고 농축산 이런데 다 초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많은 저기를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 이장님 계신 곳에서 불을 처음 봤을 때. 그때 좀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걸 보셨을 텐데 그때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때 처음 본 순간은 연기로 다 뒤덮어가지고 한 불과 5분 사이에 산 하나가 다 타면서 연기로 질식돼가지고 그 불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은 일단 대피하는데 사람이 우선 목절해가지고 우리 그 면에 있는 이장들은 그 노인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네. 자, 지금 전화하고 계신 분 쪽에서도 지금 연기나 불길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좀 진화 작업이 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거의 한 70~80%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특히 이 대피 과정이나 진화 과정에 안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전남 한평에 충남 홍성의 그 이장님 직접 연결해서 주민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의 한평군 신광면 삼덕리에 살고 계시는 윤경애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들리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생님 전화하시는 분은 지역은 좀 안전한 곳이죠?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거죠?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삼덕리라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 산불 현장하고는 거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화재 현장이 보이신가요? 제가 대피할 시기에는 앞에서 불이 활발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면에서 대피 명령을 내려서 마을 방송하고 우리 차로 면 복지관으로 앞 대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대피하신 상황이신 거죠? 예. 다른 주민분들도 같이 대피를 하신 상황인가요? 좀 어느 정도 예. 주민들이 좀 모여 계실까요? 거의 마을 주민은 다 나왔습니다. 네. 자, 다른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그 마을은 고령의 주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마음이 조급하고 급박합니다. 이 어르신분들 대피하실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차에 올라타고 내리고 해서 그런 대로 그냥 잘 대피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대피하셨고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 대피소에서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바로바로 좀 구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지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면
산불도구 같은 거를 좀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은데 조금 전에 인제서 도착을 했어요. 어제 오후 3시에 우리가 대피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비상약도 못 챙기고 얇은 옷을 입고 다 대피를 했거든요. 약품이요? 네.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피소에 어르신분들이 드시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나오셔서 이런 분들 좀 지원이 좀 서둘러 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좀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셨나요? 예? 추가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다른 건 없고 네. 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네, 정부에서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피한 곳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약품 등 필요한 물품이 많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당국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선생님 무엇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무엇보다 진화 과정이나 또 대피하신 곳 안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 지금 지역별로 다시 한번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S 재난미디어센터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지금 충남 홍성 지역의 산불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자, 지금 백 기자 뒤에도 시설물이 불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진화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통 검게 그을린 이곳은 원래 염소를 키우던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이 시설물은 모두 타버렸고 농기계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불이 확산하면서 홍성군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주민들이 갈산중학교와 갈산고등학교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홍성군 서부면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1,400여 헥타르입니다. 남은 불에 띠는 12.8km가량이고 진화율은 오전 10시 기준 69%입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이 난 야산에서 공사를 하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을 비롯한 시설물 7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계속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오늘도 홍성군 서부초와 서부중학교를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네, 충남 홍성 상황 받고 대전과 그리고 충남 금산의 경계 지역 그제 산불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충남 금산과 대전 사이에 난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이곳저곳에 옮겨 붙어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전 10시 기준 71%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기 19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은 화선은 6.7km, 산불 영향구역은 713헥타르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15곳에서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남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오늘이 충청 지역 산불 진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오늘을 고비로 밤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까지 비구름이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전라도에,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대 300mm가 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20mm가 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과 전라도, 경남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과 충북, 경북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은 대기 중의 실효 습도가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주도에는 강풍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중부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 상황 알아본 KBS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